자, 남욱이 들어왔습니다. 남욱이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요. 자, 남욱이 들어와봤자 대장동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언론의 사설이 대변한다고 봅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특검 자청할 수도 있다, 그런 설레도 있으니 그냥 더 이상 수사한다고 하지 말고 그만해라, 그리고 스스로 특검을 자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저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이재명인데,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자기도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를 했고, 김호수가 성남지청에 차장검사를 2010년부터 1년 동안 있었대요. 그래서 이재명이 시장을 할 때 김호수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남지청에. 그래서 현재 김호수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수사하는 4차장 검사 등에게 어떤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김호수는 법무차관이던 2019년에 조국 수사 당시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했고, 이정수는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고 박범계 취임 이후 요직에 중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태훈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징계에 앞장섰어요.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검찰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특검으로 가자 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750억 김만배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이게 무능이냐 태만, 의도적인 태만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김만배에 대해서 황당한 기소장을 써가지고 영장 기각되도록 유도했다 말이 지금 정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만배를 딱 한 차례 14시간 수사하고 그 후 추가 수사도 없이 문재인이 철저 수사하라니까 그 3시간 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 직시된 750억 뇌물은 듣도 보도 못한 액수인데, 나라를 흔들고 있는 중대 사건의 영장에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고, 심지어 유동규에게 뇌물을 건넸다라는 돈이 현금과 수표인지 현금인지도 판사 앞에서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계좌 추적 여부를 묻자 이제 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금 흐름 뇌물 수사는 이 계좌 추적이 핵심인데, 자금 추적도 하지 않고 정령학이 녹취록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도 김만배 뇌물 공여에 포함시켜 놓고 곽의원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자, 성남시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처음 됐을 때, 수사 착수했을 때 당연히 성남시청부터 뒤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만배 영장이 기각되자 그날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핵심은 성남시장실인데,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고, 검찰은 유동규와 창밖으로 던진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경찰이 뒤늦게 확보했지만 검찰은 그때까지 휴대전화에 대해 신경도 안 썼고, 이정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녹취록에 그분이 정치인은 아니라 했다가 단언한다 취지는 아니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있었죠. 자, 그 중에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3억을 주고 20억을 쌍방울 전환사채로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30명의 10여 개 로펌 변호사가 참석했는데 재판 전후로 재산이 고작 3억만 줄었다. 그리고 이재명 선거에 1심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를 했고 이 30명에 이르는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와 그리고 이재명의 30명에 이르는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간에는 무슨 사건이 있는지 지금 조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4차장이 하는 이 수사에서 변호사비 대납도 같이 수사해요. 왜냐? 지금 변호사비 대납이 화천대유에서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비 문제를 화천대유 수사와 떼놓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원지검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떼내서 게이트와는 분리시켜서 따로 그냥 뭉개려고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을 뺐다니 검찰 수사를 차라리 중단하라고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이 대장동을 했어요. 그럼 대장동은 유동규가 했습니까? 귀신이 됐습니까? 성남시 의회가 했습니까? 시장이 아닌 성남시 공무원들이 했습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을 위해 100% 출자한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도계공이라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 확대 개편되면서 대장동 하기 직전에 만들어졌고 공사 정강에는 사업계획 작성 그리고 변경, 분양가 결정, 중요 재산 취득과 처분을 전부 성남시장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장동 설계는 집으로 내가 했다 했고 그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에 대장동 구역 지정 개발 계획 출자 승인 실시인가 등 10차례 공문 서명도 했고 대장동의 중요한 단계마다 최종 결재를 했고 자기가 최종 결재하기 위해 규정도 바꿔서 시장 정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장동에서 수입이 많이 나와도 성남시는 1822억 외에는 가져가지 못하고 나머지 수익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으로 다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마련했지만 2015년에 7시간 만에 그것이 삭제되었고 그래서 산하기관이 100% 시가 출자한 산하기관이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걸 단독 결정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은 그야말로 김만배가 구속되지 않도록 부실열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김만배와 3인방 윗선 수사는 아예 의지가 없고 수사팀에 파견된 부부장 검사가 갑자기 수사팀에서 빠져 소속 부서로 돌아가자 검찰 상층부가 수사검사를 찍어 누른다는 말까지 나왔고 유동규가 사용하던 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뭉개거나 수사 정보를 가로챘다는 논란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수사나 이건 너무나 지금 웃긴다. 그래서 김호수 총장이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를 했고 성남시에 고의적인 압수수색 지연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국민을 웃기는 형태 등을 볼 때 이것이 더 이상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되느냐? 지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남욱의 녹취록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욱이 땅 주인들을 만난 2014년 4월에 이재명이가 이번에 재선이 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 추진이 빨라질 거다.
이재명 시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면서 이재명이 재선되면 공사 사장 이야기가 있다고도 들었다라며 유동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김만배 추가 수사 필요하다라며 영장 청구 반대한 검사를 팀에서 제외시키고 지휘부가 영장을 무리하게 강행해서 기각되도록 일부러 만들었다. 자, 수사팀 내부에서는 지금 이 수사를 지휘하는 유경필 부장검사가 중구난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기존 수사팀에 지금 일부 검사들이 합류를 갖다가 요청받고 있지만 추가로요. 이미 털려버린 그 팀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 빠진답니다. 자, 지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수사하고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저 검찰 수뇌부요. 나중에 전부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들이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에 의해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